일단 뭐 설 연휴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주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선수들이 또 열심히 빛나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들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우리 녹음 기준으로 어제 했던 이상하 선수. 엄청 울더라고 끝나고.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런 눈물을 흘렸을까. 어쨌든 마지막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올림픽이었었고 마지막 올림픽이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또 자국에서 개최된 올림픽. 사실은 2연패하고 3연패 도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소치하고 원래 그만두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평창이니까 또 온 거 아니야. 네. 그만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또 성적도 괜찮았고 또 부모님도 절대 안 왔었는데 이번에 관중석에 앉아 계셨고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보여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겹쳐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나 충분히 이해하더라고. 그게 은메달 따서 뭐 아쉽다거나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금메달 땄어도. 그렇지. 네. 예. 마지막이라는 그 모든 감정이 밀려왔겠죠 아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고다이라 선수. 참 오랜만에 칭찬할 만한 일본 사람이 나왔어요. 고다이라가 그 올림픽 신기록 세웠잖아요. 네. 이상하기로 깼잖아. 그리고 나서 관중석을 향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조용하라 하더라고. 뒤에 이제 이상하 뛰니까 조용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 선수 울고 있을 때 같이 또 안아주고 진정한 뭐라 그럴까 또 동반자 정신 네. 발휘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짠하고 두 사람도 원래 친하대요. 예, 친하고 고다이라가 저번에 그랬대. 평창 올림픽에서는 이상하 네가 1등 해라 내가 2등 할게.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렇게 해주지. 근데 이상하가 아니야 네가 1등 내가 2등 할게 이랬다 그러더라고. 그게 아깝네요. 네, 마지막에 말한 게 좀 말이 씨가 말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이상화 선수는 오늘이죠. 그 실검에 계속 올랐어요. 네. 이상화 임원이라고. 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YTN 보도에서 뭐 이제 해설가가 나와서 자고 있는데 뭐 빙상연맹 임원이 와서 깨워서 컨디션이 난조가 있었다. 근데 그 확인 결과는 이미 깨어 있었다로 나왔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돌아다니면서 훈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를 들면 9시에 갔다는 거 아니야? 이상한 선수가 아니다 나 그때 벌써 깨어 있었다. 그래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하지만 설사 지장이 있었다 그래도 지장이 있었다고 얘기할까? 그쵸. 협회사 임원인데 못하죠.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간 것 자체가 오창석 말대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뭐하러 이 가는 거야? 미친 짓을 왜 해? 왜 찾아가? 끝나고 찾아가 모를까? 경기 당일날 왜 찾아가 지가? 약간 꼰대들이 하는 그렇지. 그런 건 지정적인 아니에요? 꼰대지. 중앙일보에서 전명규라고 이름을 깠더라고요. 그래요?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전명규예요? 전명규? 옛날 쇼트트랙 맞아, 감독도 하고 그분 네. 아니에요? 예전부터 사고 치대 단체대.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를 토대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이구나. 이름을 까버렸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굳이 우리 그 의전 쓸데없는 의전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왜 씨발 선수를 깨우고 지랄이야? 지가 말 한마디 잘한다고 했으면 우리나라가 질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 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아직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뭐 군부대 정치인들 찾아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씨 다들. 맞아요. 네, 가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명박 총 쏘는 거 이런 짤들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물병 들고 막. 안상수 보온병 이런 것도 나오고 네. 포탄이라고 들고 나오고 보수의 품격이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게 윤성빈 선수. 아이언맨. 싶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실제 아이언맨 감독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요? 네, 오. 아이언맨이라고. 이 작가님 아이언맨 영화 보셨어요? 예. 저만 안 봤군요. 안 봤어요, 아이언맨을? 그거를? 전 사실 헐리우드 대작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그 띵작을 안 네. 보시다니. 아니 뿌아종 보고 아이언맨 안 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방화 스타일입니다, 제가. 야 충격적이다 자,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방화. 네, 방화 스타일. 네. 방화가 뭐야? 방화가 뭐야? 이 친구들은 몰라요. 제2의 심수봉 사태가 또 나타나는군요. 예. 외화 방화. 우리나라 국산 영어를 방화라 그래요. 이게 뭐 나는 방화범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하. 나도. 일각에서는 이게 방화가 약간 좀 비하의 의미가 있다라는 설도 있는데 아니야 한자 그대로인데. 예, 그런 설도 있는데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방화지 뭐 왜 그래. 네. 근데 저도 SF 영화는 싫어하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엄청 좋아해 이런 시리즈를. 그래서 강제 시청. 근데 보니까 재밌더라고. 보다 보면 재밌어. 보다 보면 재밌더라고. 재밌어. 아이언맨이 그래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진짜. 아이언맨은 정말 수작입니다.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이거 말고 저는 또 뭐 라라랜드 봤어? 이런 거 좋아해요. 역시 그 라라랜드? 자기 도도맘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 있는 아니 그런 걸로. 아름다운 영화를 가지고 비긴 지금, 어게인 네. 이런 거. 아하 그렇군요. 아니 히어로물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예 안 봤는데 최근에 블랙 팬서. 그 팬더예요? 팬서예요? 팬서. 그, 블랙팬더 약간 귀여운데요.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제가 그 영화 프로그램을 한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사회를 갔습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어요? 네. 진짜 안 봐요. 다른 그 같이 본 그 기자님들은 영화 전문가들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만 재미없게 봤어요. 저도 취향 차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는데 저는 볼만했다. 한 번 정도 더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 나오더라고요. 부산. 부산이 나왔죠. 네. 광안 일이. 근데 그 아이언맨 헬멧은 저작권을 디즈니에서 오케이 했다 하더라고. 허락 받고 한 네. 거군요. 그럼 그냥 막 쓰면 돼. 허락 받아야죠. 허가해서 디즈니도 이제 얘가 금메달 따겠구나 생각했겠지. 오히려 이 디즈니가 허락해주면서 굉장히 오히려 아이언맨 홍보 효과가 막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 또. 그렇죠. 아이언맨이 디즈니군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습니다. 마블. 아 그래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홍보 효과를 누렸다. 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사실은 왜 우리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냐면 특히 썰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와서 10번, 20번 미리 탈 걸 우리는 300번씩 탔거든. 몇 년을 준비한다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야.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봅슬레이도 메달 기대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1차 시기에 아깝게 실수가 나왔어. 그래서 아이고야. 1차 시기에 조금 성적이 떨어졌는데 2차 시기 잘했거든. 모르겠어. 3차 오늘 아마 할 건데 오늘이죠. 3차, 4차 시기 좋은 성적이 내서 메달권에 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거기 지희가 좋아하는 근육 덩치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봅슬레이는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와, 다 덩치들이야. 윤성비 그 스타일 선수도 좋아하시는구나. 좀 약간 어깨 넓고 근육돼지들. 옆통 크고. 돼지는 아니지. 돼지면 돼지는 안 아니죠. 돼요. 근육맨들. 돼지면 안 돼. 네. 윤성비 선수 허벅지가 잔근육. 진짜 장난 음. 잔근육 통근육이야, 아니야. 오히려. 통근육이야. 에이, 완전 잔근육 말근육이야, 아니에요. 말근육. 내가 보기엔 그런 것도 잔근육을. 잔근육은 오히려 쇼트랙 쪽 아닌가요? 그럼요. 짝짝 찢어지는 게 잔근육이라고 하지. 너무 말근육이지, 윤성비는. 네, 뭐 허벅지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윤선빈 선수 등은 사실 윤선빈 선수는 홈 트랙의 이점보다는 외국에서는 월드컵도 압도적으로 올 시즌 내내 잘했거든요. 네네. 예, 뭐 실력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물 만난 곡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물 만난 그쵸. 거기. 원래 얼음 원래 만난. 그 기대주였기 때문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도 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윤성빈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볼게요. 이 금메달 확정되는 순간에 박영선 의원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돼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박영수는 정무적 감각이 제로인 거지 이거. 왜 이거 무조건 요거 넘게 돼 있어. 최근에 그래요? 같이 방송하면서 다시 민주구역에서 사이가 좋아진 거 지금. 아니에요? 정무적 감각이 나쁜 건 나쁜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 박영선 의원이 본인이 간다 그래도 보좌관들이 말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정치인은 노출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야지. 노출되면 과연 좋을지 나쁠지를. 이건 누가 봐도 특혜인 거잖아. 저 사실 피니시 라인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김연아도 마스크 끼고 관중석에서 관중석에서. 봤는데. 아니 잠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래서 특혜지. 자격이 있으니까 갈 수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갔다면 자격이 있는 거고. 아니에요. 자기 아니에요? 없는데 갔어요. 어떤 겁니까? 내막이. 본 의원은 가만히 있었겠지만 보좌관에 가서 국회의원이야 들어보내 이렇게 했을 수도 그런 있는 거지. 거고. 아니, 드러난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이게 도종환 장관이 옆에 있었잖아. 네네. 도종환 장관은 갈 자격이 돼. 당연하죠. 예. 그리고 상임위 위원도 가도 돼. 그러니까 문광위. 그럼 가도 돼. 근데 박영선 문광위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누가 가자 그래 같이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갔다 뭐 이런 네.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 안 하고 아이디 카드 확인 안 하고 들여보낸 조직 위치도 잘못이고 또 자기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누가 가자를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인 거지. 근데 관중석에서 봐야 정상인 거죠. 해명하는 글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뭐라고 이게 죄송스러운 마음 전합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스켈레톤 경기가 잘 안 알려져 있으니 응원해주면 어떻겠냐는 권유에 갔다라고 썼거든요. 본인이 간다고 안 유명한 경기가 유명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또 한 번의 공부를 사게 됐어요. 뭐야 스켈레톤 경기 다들 기대하고 있었구만. 윤성빈 메달권이라고 대회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 얘기 때문에 또 한 번 십자포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조직위원회 성배규 대변인은 박영선 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다, 권한이 있었다라는 말을 또 했거든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고. 또 잘못된 지금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관중석 김현건 의원은 조용히 관중석에서 보고 있고. 관중석에서 봐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윤성민 선수 부모들도 관중석에서 봤는데. 그럼요. 관중석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논란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갑질을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전형적인 약간 꼰대 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어떤 갑질이에요? 아, 이게 그러니까는- 자리가요. 네. 그 노르딕 스키 중에 크로스 컨트리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올림픽 패밀리 좌석, VIP 석을 10개를 빼놔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자원봉사자가 그걸 맡아놓고 있던 거예요. IOC 측에서 자리를 네. 예약했습니다. 예. 그런데 딴 자리도 많은데 굳이 거기에 앉겠다라고 자리가 해서 또 다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네, 상황이 그래서 논란이 일고 좀 옆으로 가달라라고 했더니 야라고 소리를 3번 지르고 IOC 별거 아니다. 우리가 개최국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자리에 뭐 영상이나 녹음이 그게 없어서 언론에 제보를 못했고 이제 SNS에 글을 올렸고 그게 전해지면서 결국은 이 그런 갑질 논란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그 후에 사과 관련된 논란으로 또 번졌습니다. 그렇죠? 사과했다는데 그 자원봉사자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뭐 안 봐도 화면이 그려지지 않나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 장면. 아, 여기서 많이 보이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전형적인 그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죠. 아, 그래. 자원봉사자는 법대로 원칙대로 한 거 아니야. 비워놓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 진짜 정말 외신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경찰과 군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히냐 라는 말 하는데 저도 현장 가보니까 그 추운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노력하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신에 그런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찰과 군인이 안 보이지만 알고 보면 65만 명의 병력들이 지키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MBC의 김세희 기자가 쇼트트랙이죠. 김아랑 선수의 헬멧에 부착된 노란 리본을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이거 비난할 일이 뭐 있나? 네. 세월호 리본의 의미가 오로지 4년 전 세월호 침몰에 대한 추모뿐인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함께 묻기 위함인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네. 그런가 네. 봐요. 그런데 일베의 유저가 또 재소. 이걸 정치적 이유라고 제소했는데 세월호가 왜 정치적 이유지? 글쎄요. 또라이 새끼들. 바보 같은 게 2014년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IOC 총회할 때 다 노란 리본 달고 총회를 참석했습니다. IOC 자체에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니 정치적이 아닌 거고 추모는 뭐 한이 있고 끝이 있어? 6개월만 하면 추모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1년만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하는 거지 뭘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 안 가요 지금 꽃이 진다고 그대로 인적이 아직도 걸려 있잖아. 계속 끌어놓을 거야 왜? 근데 이분이 그 일베를 옹호하기로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니죠. 뭐 네, 굳이 이 분이라고? 인간. 이 사람. 네. 2017년에도 작년에도 이제 이대호 선수 글러브에 이제 노란 리본이 있으니까 이거를 두고 정치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 현장에서 정치적 표현은 바람직한가 이런 글을 막 올렸거든요. 이분 차 알아내서 차에 노란 리본 붙여주고 싶다. 도배해주고 싶다. 스티커, 노란 도배. 스티커로 딱 도배해주고 싶다 진짜. 지금 이 김세희 기자가 MBC에서 이제 감찰인가요? 예, 좀 받고 있어요. 네, 받고 있어요. 감사죠. 예, 네. 감사 받고 있는데 표적 감사다, 중복 감사다. 이거는 잘못이다라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끼리끼리 만났네요. 네. 그런 발언은 위험합니다. 아 왜요? 네, 뭐 비하의 그런. 고발하라 그래요. 그래? 고발하라 그래 괜찮아.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고발하라, 네. 형님 변호하면 되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작가는. 아니야. 나는 다른 데로 김현장으로 갈 거예요. 안 받아줘 그런 거. 거의 바빠. 네. 의뢰인을 가려받아요? 바빠. 돈만 나도 안 해. 받아가지고. 안 해. 박지윤, 안 해. 김남국. 아니, 제 인스타그램 댓글에 자꾸 빈병훈 김남국 변호사한테 갖다 주라는. 김남국. 큰일 났어, 이면지 진짜. 만장 주고 그러니까. 변호사 쓰면 됩니까? 진짜 이미지 그렇게 고착화됐어. 큰일 났어. 정치에는 도움돼도 변호사 활동에는 도움 안 돼요, 진짜. 아 그래요? 변호사계 그 정치하시려나 보죠. 큰 그림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모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일요일에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이죠. 너무 아쉽네요, 저는. 아, 그래요? 와. 16일 동안 많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는데요. 일단 뭐 각종 문제들도 있었지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길 기대를 해봅니다. 아쉽습니까 선수 변호사? 네. 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요? 빨리 끝내 이명박이 빨리 소환되지.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분은 빨리 아마 잡혀갔으면 좋겠다. 이번 주 네. 일요일에 안 오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의 네. 표정이라는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소환되는 순간보다도 하루하루 카운트다운 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렇죠. 예.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매를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저희는 소풍간의 심정으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설날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입장을 여든 야든 다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준비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총선 전까지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표심 좌우할 몇 가지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빅 이슈 중에 첫 번째가 남북대화가 아닐까 싶어요. 한반도의 정세. 네.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이번 정권이 남북대화 호평을 받고 있는데 평창 이후에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시나요? 야 민주당. 네. 네가 말해야지. 글쎄 근데 남북 평창 올림픽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호재일 것 같고요. 네,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네, 지금. 다만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몰라서 그거를 지방선거 전에 꺼내들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지방선거와 맞물릴 수 있는 이슈는 개헌 논의겠죠. 역시 개헌 논의를 지금 야당 입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대통령 발의로서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민주당이 준비할 것들이 많겠죠. 개헌 논의는 이따가 얘기해 네, 보기로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그러면 남북 대화 및 한반도 정세부터 얘기합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지방선거에 이거를 활용한다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역풍 맞을 수 있으니까. 역풍 올 것 같아. 네, 이러면. 그럴 수도 안 되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화답을 하지 않았어요. 조금 좀 두고 보자라는 식, 네. 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시대 이런 얘기도 직접 워딩을 했고 결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 대화도 중요하지만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워낙 사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해 보려는 생각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결국은 북미 대화가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림픽 이후로 이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특히 뭐 틸러슨 국무장관이라든가 계속해서 우리는 뭐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듭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남북 관계에도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남북 대화라든가 남북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 이런 것을 미국이 응원한다고 하면 이건 달라집니다. 보수주의자들도 쉽게 말 못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을 비판해야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선거에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북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냐, 그걸 좀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지방선거 전망이 현재까지는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고 지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절묘한 기회인데 네.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안 되는 거지. 네. 반드시 이번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네, 이번 기회를 살려가지고 대구 경북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부산 경남 인천 이 정도 인천 탈환해야 되고 부산 경남 첫 승리 이런 게 좀 기대해 봅니다. 강원 사수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글쎄요 최문수 지사가 3선에 성공하지 않을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주도도 탈환해야 되고 그런 거 따지면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다 그럼요. 승전보를 전해와야 한다는 근데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승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좀 쏠리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면 또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민주당을 비롯해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조심조심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고 삐끗하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천도 잡음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선수도 정말 이길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경계를 해야 할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 선거마다 아무것도 아닌 게 한 개 툭 올라와서 선거 결과를 뒤집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그런 거 없이 잘 살펴봐야겠죠. 견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정말 견제할 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견제 심리에 불을 붙이는 거는 나오고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네. 60% 넘기 어렵다고. 투표율이 낮다고 하면 지금 집권당이 불리하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얼마나 올리는가 이것도 민주당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네. 사실 뭐 경선 과정에서의 잡음, 공천 문제. 당연히 네.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 뭐 광주 윤장현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어이없는 사태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지금 부산에서는 각 후보들이 원팀을 구성해서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에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원팀 공약이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광주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조금 잡음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들 지금 민주당 강주시장 후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이용석 보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그거? 네, 그렇죠. 그거 왜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용섭 그 장관이 문 대통령이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약간 격려 불편해하고 발언이 있죠. 네. 있었다. 그렇죠. 근데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아니 뭐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어떤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저쪽이 정권을 잡아도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때는 김심은 나에게 있다. 뭐 노심은 나에게 있다. 문심은 나에게 있다. 다 그러거든. 박심, 진박. 그래. 박심은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박심도 그러죠. 아니 네. 정권 초기에는 다 박심이 나에게 있다. 다 그랬죠. 그것도 선거 전략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이콧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개헌 얘기를 예. 잠깐 좀 해볼까요? 개헌이 사실 지방선거의 굉장히 주요 이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투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능하죠. 정부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정치권에 충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런 개헌 논의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박지희 말대로 불가능하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좋다. 대통령 발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거든.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딱히 이유가 없어요. 대선 때 공약을 뒤집으면서 반대하고 있잖아.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반대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다 알아요. 이랬을 때 다 압니까? 알지 정말? 몰라요? 대부분 알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또 반대할 거 아니야. 저 봐라. 저 당은 저렇게 선거 유불리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부 발의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작가님 말씀에 저도 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 많고 또 뭔가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금 이 방송도 찾아듣고 그리고 관심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그냥 북한 포주기 한다. 아직도 뭐 북한 올림픽 갔다가 뭐 북한 바쳤다. 예. 김정은에서 놀아난다. 이런 말에 선동되고 휩쓸리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은데 그게 몇 프로나 될 거예요. 그게 선동됐다면 대통령 지지율 그런데 70% 복귀하고 못하죠. 민주당 지지율 50% 못 넘어가지. 근데 거기에 그건 얼마 안 선동되는 되는 거고 그 세력은 어차피 나라를 팔아먹어 찍어줄 사람들입니다. 20% 투표율이 이상. 높아요. 응집됩니다. 그런 세력들은.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게 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낮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나중에 민주당 계열 후보의 득표율이 되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 문제잖아. 개헌만? 개헌만 따로. 네. 대통령 발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것도 네. 개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한 그런 수치라기보다는 예. 모든 게 지금 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헌도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난 찬성. 아닙니다. 그렇지 그거는 않습니까? 박근혜 때도 개헌 찬성하냐 반대했을 때 다 국민들 개헌이 높았어요. 내용 관계없죠. 그럼요. 박근혜도 높았고, 그래서, 노무현 때도 높았습니다, 개헌이. 아하. 그러니까 쭉, 87년 이후로 쭉 개헌을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네. 문제는 저도 개헌의 일부 이제 찬성하긴 하는데 또 시기도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그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빌미는 무조건 줍니다. 특히나 한 차례 또 여론의 폭풍이 또 일 뻔했던 뭐 자유민주주의냐 뭐 민주주의냐라든지 자유를 넣고 빼고 또 촛불혁명을 뭐 이제 전문에 넣고 말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반대 세력들 지금 잠자코 있는 반대 세력을 뭉치게 하는 또 정말 그 불씨가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거고, 결국은 개헌 가지고 싸우는 거는요, 권력 구조입니다. 거기 뭐, 5.18을 넣느냐, 자유를 빼느냐, 그것 가지고는 크게 안 붙을 거예요. 핑계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것도 안 권력 돼요? 구조야. 대통령제를 하느냐, 내각제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제를 하자는 거잖아. 결국은 거의 4년 중임으로 4년 중임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대통령 중임제를 또 찬성하거든. 개헌에 찬성하고 대통령제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나오면 그건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따라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정부적 판단을 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걸 뭐하러 하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저도 하나 공감하는 게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각제냐 크게 볼 때 두 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은 중심제는 대통령이고 예.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인데 예. 웬만한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대통령이 낫지 지금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이동경 작가의 지적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의원 내각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지금 그건 내세운다면은 그거는 득표에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한번 던져놔야 다음 개헌을 위해서도 진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네. 가능성이 있다. 예. 음. 이건 필요하다. 이번에 개헌 논란은 이슈가 될수록 민주당이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발목 잡는다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다 찬성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유한국당 어차피 싸움은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싸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3일이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현재까지 확정이 된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좀 압승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7곳이죠? 네. 2자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어디요? 그러니까 공석이 출마를 위해서 공석이 생길 수도 있는.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뭐 설 연휴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주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선수들이 또 열심히 빛나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들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우리 녹음 기준으로 어제 했던 이상하 선수. 엄청 울더라고 끝나고.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런 눈물을 흘렸을까. 어쨌든 마지막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올림픽이었었고 마지막 올림픽이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또 자국에서 개최된 올림픽. 사실은 2연패하고 3연패 도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소치하고 원래 그만두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평창이니까 또 온 거 아니야. 네. 그만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또 성적도 괜찮았고 또 부모님도 절대 안 왔었는데 이번에 관중석에 앉아 계셨고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보여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겹쳐가지고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나 충분히 이해하더라고. 그게 은메달 따서 뭐 아쉽다거나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금메달 땄어도. 그렇지. 네. 예. 그냥 마지막이라는 그 모든 감정이 밀려왔겠죠 아마.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고다이라 선수. 참 오랜만에 칭찬할 만한 고다이라. 일본 사람이 나왔어요. 고다이라가 그 올림픽 신기록 세웠잖아요. 네. 이상하기로 깼잖아. 그리고 나서 관중석을 향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조용하라 그러고 뒤에 이제 이상하 뛰니까 조용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 선수 울고 있으니 같이 또 안아주고 진정한 뭐라 그럴까 또 동반자 정신 네. 발휘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짠하고 두 사람도 원래 친하대요. 예, 뭐. 친하고 고다이라가 저번에 그랬대. 평창 올림픽에서는 이상하 네가 1등해라 내가 2등 할게.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렇게 해주지. 근데 이상하가 아니야 네가 1등해 내가 2등 할게 이랬다 그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었던 게 윤성빈 선수. 아이언맨. 싶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실제 아이언맨 감독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요? 네. 오. 아이언맨이라고. 이 작가님 아이언맨 영화 보셨어요? 예. 저만 안 봤군요. 안 봤어요, 안 아이언맨을? 보셨어요, 그거를? 전 사실 헐리우드 대작 영화를 안 좋아해요. 그 띵작을 안 네. 보시다니. 아니, 뿌아종 보고 아이언맨 안 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방화 스타일입니다, 제가. 야, 충격적이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방화. 네, 방화 스타일. 네. 방화가 뭐야? 방화가 뭐야? 이 친구들은 몰라요. 제2의 심수봉 사태가 또 나타나는군요. 예. 외화 방화. 우리나라 국산 영어로 방화라 그래요. 이게 뭐 나는 방화범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하. 나도. 일각에서는 이게 방화가 약간 좀 비하의 의미가 있다라는 설도 있는데 아니야 한자 그대로인데. 그런 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방화는 방화지 뭐 왜 그래. 네. 근데 저도 SF 영화는 싫어하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엄청 좋아해 이런 시리즈를. 그래서 강제 시청. 근데 보니까 재밌더라고. 보다 보면 재밌어. 보다 보면 재밌더라고. 재밌어. 아이언맨이 그래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진짜. 아이언맨은 정말 수작입니다.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네, 이거 말고 저는 또 뭐 라라랜드 봤어? 이런 거 좋아해요. 역시 라라랜드? 자기 도도맘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 있는 아니 그런 걸로. 아름다운 영화를 가지고 비긴 지금, 어게인 네. 이런 거. 아하 그렇군요. 아니 히어로물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예 안 봤는데 최근에 블랙 팬서.
아, 그 팬더예요? 팬서예요? 팬서. 블랙 블랙팬더 약간 귀여운데요.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제가 그 영화 프로그램을 한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시사회를 갔습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어요? 네. 진짜 안 봐요. 다른 그 같이 본 그 기자님들은 영화 전문가들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만 재미없게 봤어요. 저도 취향 차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는데 저는 볼만했다. 한 번 정도 더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 나오더라고요. 부산. 부산이 나왔죠. 네. 광안 일이. 근데 그 아이언맨 헬멧은 저작권을 디즈니에서 오케이 했다 하더라고. 아, 허락 받고 한 네. 거군요. 그럼 그냥 막 쓰면 돼. 허락 받아야죠. 허가해서 디즈니도 이제 얘가 금메달 따겠구나 생각했겠지. 오히려 이 디즈니가 허락해주면서 굉장히 오히려 아이언맨 홍보 효과가 막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 또. 그렇죠. 아이언맨이 디즈니군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습니다. 마블. 아, 그래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홍보 효과를 누렸다. 네. 그리고 한 이번 올림픽이 사실은 왜 우리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냐면 특히 썰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선수들 와서 10번, 20번 미리 탈 걸 우리는 300번씩 탔거든. 몇 년을 준비한다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야.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봅슬레이도 메달 기대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1차 시기에 아깝게 실수가 나왔어. 그래서 아이고야. 1차 시기에 조금 성적이 떨어졌는데 2차 시기 잘했거든. 모르겠어. 3차 오늘 아마 할 건데 오늘이죠. 3차, 4차 시기 좋은 성적이 내서 메달권에 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거기 지희가 좋아하는 근육 덩치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봅슬레이는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와, 다 덩치들이야. 윤성비 그 선수도 스타일 그렇고. 좋아하시는구나. 좀 약간 어깨 넓고 근육돼지들. 옆통 크고. 돼지는 아니지. 돼지면 돼지는 안 아니죠. 돼요. 근육맨들. 돼지면 안 돼. 네. 윤성비 선수 허벅지가 잔근육. 진짜 잔근육 아니야. 통근육이야, 통근육이야. 에이, 어제 잔근육 말근육이야. 아니에요. 말근육. 내가 보기엔 그런 것도 잔근육. 잔근육은 오히려 쇼트랙 쪽 아닌가요? 그럼요. 짝짝 찢어지는 게 잔근육이라고 하지. 아니, 너무 말근육이지 윤성비는. 네, 뭐 허벅지가 뭐. 이렇게 어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윤선빈 선수 등은 사실 윤선빈 선수는 홈 트랙의 이점보다는 외국에서는 월드컵도 압도적으로 올 시즌 내내 잘했거든요. 네네. 예, 뭐 실력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물 만난 고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물 만난 그쵸. 거기. 원래 얼음 원래 만난. 그 기대주였기 때문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도 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윤성빈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볼게요. 이 금메달 확정되는 순간에 박영선 의원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돼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박영선 정무적 감각이 제로인 거지 이거. 왜 이거 무조건 요거 넘게 돼 있어. 최근에 그래요? 같이 방송하면서 다시 민주구역에서 사이가 좋아진 거 지금. 아니에요? 정무적 감각이 나쁜 건 나쁜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 박영선 의원이 본인이 간다 그래도 보좌관들이 말려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정치인은 노출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야지. 노출되면 과연 좋을지 나쁠지를. 이건 누가 봐도 특혜인 거잖아. 저 사실 피니시 라인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김연아도 마스크 끼고 관중석에서 관중석에서. 봤는데. 아니 잠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래서 특혜지. 자격이 있으니까 갈 수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갔다면 자격이 있는 거고. 아니에요. 자기 아니에요? 없는데 갔어요. 어떤 겁니까? 내막이. 본 의원은 가만히 있었겠지만 뭐 보좌관에 가서 뭐 국회의원이야 들어보내 뭐 이렇게 했을 뭐 수도 그런 있는 거지. 거고. 아니, 드러난 게 없는 거네요, 추정. 그러면. 아니죠. 이게 도종환 장관이 옆에 있었잖아. 네네. 도종환 장관은 갈 자격이 돼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상임위 위원도 가도 돼. 그러니까 문광위. 그럼 가도 돼. 근데 박영선 문광위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그게 아깝네요. 마지막에 말한 게 좀 마지막 말이 아쉽군요. 씨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이상화 선수는 오늘이죠. 그 실검에 계속 올랐어요. 네. 이상화 임원이라고. 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YTN 보도에서 뭐 이제 해설가가 나와서 자고 있는데 뭐 빙상연맹 임원이 와서 깨워서 컨디션이 난조가 있었다. 근데 그 확인 결과는 이미 깨어 있었다로 나왔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돌아다니면서 훈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를 들면 9시에 갔다는 거 아니야? 이상한 선수가 아니다 나 그때 벌써 깨어 있었다. 그래서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하지만 설사 지장이 있었다 그래도 지장이 있었다고 얘기할까? 그쵸. 협회사 임원인데 안 못하죠. 하겠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간 것 자체가 오창석 말대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뭐하러 이 가는 미친 거야? 짓을 왜 해? 왜 찾아가? 끝나고 찾아가 모를까? 약간- 경기 당일날 왜 찾아가 지가? 약간 꼰대들이 하는 그렇지 분들 지정적인 아니에요? 꼰대지. 중앙일보에서 전명규라고 이름을 깠더라고요. 그래요?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전명규예요? 전명규? 옛날 쇼트랙 맞아, 감독도 하고 그분 네. 아니에요? 예전부터 사고 치서 그러니까 단체대.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를 토대로 얘기를 말씀드린 아, 거예요. 그분이구나. 이름을 까버렸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굳이 우리 그 의전 쓸데없는 의전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왜 씨발 선수를 깨우고 지랄이야. 지가 말 한마디 잘한다고 했으면 우리나라가 질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 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아직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뭐 군부대 정치인들 찾아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씨. 다들. 맞아요. 네, 가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명박 총 쏘는 거 이런 짤들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물병 들고 막. 안상수 보온병 이런 것도 나오고 네. 포탄이라고 들고 나오고 보수의 품격이죠. 안타깝습니다.